간식이다. 간식. 응? 앉아. 하이파이. 엎드려. 옳지. 아이, 잘했어. 얘 눈곱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눈곱 떼야 될 것 같아. 이거 눈곱 뗄까? 장갑 껴. 장갑 껴야 돼. 이걸로 줄까, 이걸로 줄까? 작은 거. 이걸로? 응. 자, 물티슈. 왜? 물티슈 없는데. 근데 눈곱 떼는데 왜 장갑들을 그렇게? 아, 물려서. 물려. 눈곱 떼주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갑자기 달라지는 빵식이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죠? 보호자들이 물티슈를 준비하던 도중 지켜보던 빵식이가 순식간에 보호자의 손을 공격합니다. 앉아. 너. 보호자가 제지해도 오히려 더 흥분하는데요. 나봐. 손 물렸어, 안 물렸어? 너? 물렸어. 아니, 잠깐 빼봐봐. 이쪽 물린 것 같아. 아, 괜찮아. 다 꼈는데. 빨개지기만 했어. 장갑 하나 더 껴. 가져올게, 내가. 더 두꺼운 장갑을 가져다주는 엄마 보호자. 손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겠네요. 빨리 이거. 당신 가. 안고 하면은 여기 물릴 수 있잖아. 앉지 말고 내려놓을 거지. 목줄. 품에 안고 닦으려 해도 격하게 거부하는 녀석. 빵식이의 공격성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간단한 관리조차도 가족에겐 아주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내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어. 그만하는 게 됐잖아. 손 안 아파 너? 괜찮아? 제대로 닦이지는 못하고 빵식이의 입질에 속수무책인 보호자. 어머. 배 물렸어? 대체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보호자는 빵식이의 과민 반응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파여요, 아내가. 날카롭게 무슨 못 같은 데 찔린 것처럼 흉터 이런 데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언제부턴가 화가 나면 갑자기 가족들을 물기 시작한 녀석. 가족들의 손은 상처가 마를 날이 없다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마냥 귀엽고 되게 착하고 그런 강아지인데 그냥 자기가 만지지 말았으면 할 때나 뭐 눈곱을 떼준다던가 케어를 해줄 때 공격을 해요. 빵식이의 공격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데요. 빵식 일로 와. 빵식. 왜? 또 뭔데? 빵식이가 철사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7일 동안 가루약을 물에 섞어서 먹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로 먹이고 있어요. 이제 보호용 장갑은 가족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빵식. 약을 먹일 때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약 먹자. 하지만 벌써 빵식이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너가 이거 주는 내가 넣을게.
강력하게 약을 거부하는 빵식이와 먹여야 하는 보호자의 치열한 사투. 마지막 마지막. 아이고, 아이씨. 가지. 화가 잔뜩 난 빵식이를 달래기 위해 보호자는 재빨리 간식을 준비합니다. 빵시 이거 먹어. 아이고,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난 강아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기 때라 몰랐는데 지금 이제 한 얘가 5개월부터 보였으니까 그때부터 성격이 나타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공격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기 때 배울 때 표현 방법을 무는 걸로 배운 것 같거든요. 보호자들은 빵식이의 공격성을 고치기 위해 책이나 인터넷을 참고해 다양한 훈련법들을 공부했습니다. 훈련소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케어할 때 기다려 훈련시키기 위해서 방석 위에다가 올라가, 앉아, 기다려 이렇게 해서 간식 주는 그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방석에서 내려오면은 줄을 당겨서 훈육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고요. 전문가에게 배운 훈련들을 집에서도 꾸준히 시도한다는 보호자들.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여기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과연 빵식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잡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옳지. 이 꼬리가 좀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도 보호자의 손길을 강하게 거부하는 녀석. 일로 와. 괜찮아. 달래도 보고 혼도 내봤지만 앉아. 옳지. 기다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저 훈련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목줄을 이렇게 땡기라고만 했는데 저희가 본 거는 훈련사님이 하셨을 땐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올리듯이 하셨었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따라한 거예요. 이번에는 딸 보호자가 훈련에 나섰는데요. 조심스럽게 빗질을 시도해보지만 이렇게 화났는데 화났어. 너 물렸지? 아예 안 물었어. 앉아.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녀석. 단호해지려고 마음먹었지만 녀석을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안 고쳐졌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산책 같은 거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안 고쳐졌다고 생각해요. 약간 무는 거나 짖는 거나. 그냥 개인기만 늘었어요. 앉아 기다려 이거를 또 많이 했고 이 케어 훈련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한 만큼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왕식 산책하자. 산책. 호시 앉아. 호시 앉아. 가시. 왕식 간식. 호시 간식. 산책을 준비하는 가족들. 그런데 녀석이 또 화를 냅니다. 목줄 잡아당겨야지. 목줄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쇠 고리 얼굴 조심해. 얘 물 수도 있어. 너 안 돼. 고리 어디 갔어 고리? 귀에 가려있는 거. 아 진짜 안 돼. 빵식
산책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보통의 개와는 달리 목줄 하나 다는 것도 쉽지 않은 녀석. 얼굴 조심해. 됐다. 됐다. 꽂았어? 야, 조심 얼굴. 그러니까 얼굴 조심. 하루 한두 번은 꼭 산책을 나가야 하니 빵식이네는 매일 겪는 전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책을 나온 빵식이와 보호자들. 이 녀석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신나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빵식아, 너 거울 좀 봐야 되겠는데? 보호자가 얼굴에 붙은 낙엽을 떼어주려는데 또 보호자를 공격하는 빵식이. 결국 또 물려버렸습니다. 빵식이를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분노가 되어 돌아올 때마다 보호자들은 늘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책 중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개들을 보기만 해도 쉽게 흥분하고 짖는다는 녀석. 오늘따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싶어 보호자들은 반려견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잘랐다, 그치?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여워. 어머나. 하지만 친해져 봐. 빵식이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네요. 쫓아내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기는커녕 다가오는 친구들을 모두 쫓아버립니다. 다른 강아지가 와서 냄새 맡아도 그냥 무서워서 다 이제 쫓아내는 것 같아요. 마음껏 뛰노는 빵식이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네요. 오늘도 상처만 남은 산책이 끝나고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갔다 들어왔으니 이제 발을 씻어야겠죠. 그런데 저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발 닦는 거라고요? 거기 이렇게 안 닦이면 발을 만지는 순간 물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발 손 안 묻히고 닦이려고 이렇게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해서 붙여요. 야, 이래가지고는 흙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요. 보호자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빵식이의 발을 닦아봅니다. 뒷발도 조금.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하지만 어김없이 보호자를 공격하는 빵식이. 아휴, 정말 예민하기 짝이 없죠? 괜찮아? 손 봐봐. 아파요, 조금. 하우스 들어가. 누가 언니 물으래.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뭘 잘못한지 전혀 모르는 눈치. 가끔은 정말 얄미울 지경입니다. 빵식이에요. 빵식이가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약간 빵식이는 저희를 너무 아래로 봐서 저희가 아무리 훈육을 해도 그냥 씨알도 안 먹히는 느낌? 너무 아래로 봐서. 매일 공격하고 매일 물리는 사이가 되어버린 빵식이네 가족. 가끔은 버겁기도 하지만 보호자들은 녀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빵식이는 어떤 존재예요? 그 가족한테는? 갑자기 왜 눈물 나지? 고마운 존재요.
이번에 너무 힘들 때 와준 강아지라서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정서적으로 어쨌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우리 가족을 어쨌든 화목하게 해준 강아지라서 저는 물어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존재? 약간 얘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그냥 가족을 넘어서 그냥 분신 같아요. 서로가 애틋한 존재지만 일상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빵식인의 가족.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무차별 공격성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빵식인의 가족을 위한 새나개의 특별한 솔루션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구나. 자, 안녕. 누구야 너? 너도 뭐하러 온 거야? 보통 손님들 오면 이렇게 좀 많이 짖고. 네. 예민하고 걱정이 있는 모습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맡아봐. 그냥 좋아는 해요, 사람은. 조심성도 있고 네. 불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약간 외부인 보고 짖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가 공격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건드리면 물어버리는 빵식이의 무차별 공격성. 특히 빗질을 하거나 눈곱을 닦아줄 때는 빵식이는 예외 없이 보호자를 공격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첫 미용하고 힘들었는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몇 초 동안 있던 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약간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중성화 이후는 이제 더 심해졌어요. 미용은 언제 처음 했어요? 작년 7월에 첫 미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화가 9월에 했어요. 작년 7월이면 몇 개월이죠? 한 4개월 됐을 때? 네, 네. 뭐든지 첫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분명히 제가 눈에 선해요. 얘가 미용했을 때 어땠을지. 왜냐하면 제가 들어왔을 때 반응만 봐도 알아요. 예민하고 불안감도 많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빵식이는. 그러면 미용을 했을 때 얘가 싫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2개월에서 4개월의 경험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평생 간단 말이에요. 바꾸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거 이후에 심지어 이제 집에 와서 얘가 멍 때리고 있었던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 이후에 이제 중성화. 근데 사실 중성화는 대부분 다 해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성화를 하면 우리가 핸들링을 많이 해야 돼요. 병원에서도 아팠죠. 쓰라린데 우리 계속 뭐 해요? 소독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한 시기에 한번 쫙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커요. 네. 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보면 이런 도구, 내 몸에 닿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심지어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빵식이의 공격성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목줄 잡는 거지. 목줄 잡는 거. 목줄을 재우는 동안 쉴 새 없이 보호자를 물어댔던 빵식이. 얘 산책 좋아하죠? 네, 좋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지금 또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저 장갑 꼈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리드줄 채운다라고 안 써 있으면 뭐 하는 거 같냐고.
눈곱대기, 빗질하기. 얘는 그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뭔가 손이 요 주변으로 오면 나 싫은 거 할 줄 알고 지레 오해하고 절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선택주를 바꿨어요. 어떤 걸로 바꿨어요? 그 선생님이 방송한 걸 보고 아, 슬림리 씨 이렇게 딱 채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어때요? 괜찮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보고 이거 줄도 연결할 수 있는지 볼게요. 신나는 산책길에서조차 방심할 수 없었는데요. 얼굴에 묻은 나뭇잎을 떼어주려는 순간 참지 못하고 보호자를 공격했던 빵식. 얼굴 쪽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셨어요. 미용 같아. 어렸을 때 처음에 얼굴 쪽에 트라우마. 자신에게 다가오는 손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녀석. 보호자는 빵식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괜찮아. 자, 괜찮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알려준 건 아니고 그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훈련사분이 제가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목줄을 잡고 이렇게 올리셨었어요. 알려주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걸 따라한 거예요. 갈수록 좋아져요? 아니요. 전혀요. 그죠?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 표현은 뭐예요? 싫다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하죠. 그러면은 빵식이가 생각하는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되죠? 나쁜 사람. 내가 표현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내가 싫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녀석을 만질 수 없다 보니 보호자들은 빵식이에게 늘 목줄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목줄 이제 훈련사님이 이거 계속 차고 있으래요. 죽을 때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욕할 때 잠깐 빼는 거 외에는. 왜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네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이 목줄은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왜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에버랜드 갈 때 애들이 조금 앞으로 나간다고 너 내 뒤에서 와. 그러셨어요? 나보다 앞으로 가면 서열 높은 거예요? 서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서열도 생각을 해봤죠, 당연히. 서열 얘가 일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서열이 높은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던지거든요. 서열이 뭔데요? 대장이죠. 대장?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우리 따님이 엄마보다 서열 높았겠네요? 분명히 이런 적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싫다라고 한 번도 엄마랑 안 싸웠어요? 엄마한테 화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엄마한테 화낸 적 있죠? 그러면 그때 따님이 엄마 아빠보다 서열 높았던 거네요? 그러게요. 높았나? 엄마 아빠보다 서열이 높아서 화냈어요? 아니죠. 그쵸? 왜 화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맞아요. 그거라니까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맨날 강아지들이 우리보다 서열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쁜 개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때리고 혼내고 초크체인 들어 올리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대장들이 서열이 높죠. 왜? 뭔가 열매가 있으면 그중에 대장이 가장 먼저 가져가니까. 얘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들 중에 아직 주인이 없는 자원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서열이라는 나쁜 의도를 만들어서 더 강한 교육 방법, 혼내는 교육 방법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은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안 들어지니까 절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을. 제 장갑. 가장 힘든 건 바로
아픈 빵식이에게 약을 먹여야 할 때 극도로 약을 거부하는 녀석에게 억지로 먹이려다 보니 보호자들도 진이 다 빠지곤 했는데요. 저러다 오연성 폐렴 걸리겠다. 흥분하 있고 목 막 이렇게 쪼르고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약 먹이다가 저 약이 폐로 넘어가겠어요.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 때 약은 왜 먹었어요? 설사를 해가지고. 설사해서? 예, 병원 갔었어요. 피 섞인 설사. 피 섞인 설사, 빨간 피 딱 보이는. 네. 설사했을 때 컨디션 좀 어땠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설사를 하고 이제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빵시 같은 아이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면 빵식이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어때요? 가족들 걱정 좀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하나하나 걱정하면서 다 하다가 빵시 같은 기질들은 그런 걸 억지로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보호자와의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설사하면 위험하잖아요. 그 설사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컨디션 여쭤봤던 거예요. 컨디션이 내려간다. 그러면 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서 수액 맞아야 돼요. 근데 컨디션이 괜찮다. 그럼 한 끼를 굶겨요. 그리고 그 다음 끼는 한 3분의 1 정도 줘요. 변을 봤을 때 이제 굵기가 좀 괜찮아진다? 그럼 전 그대로 가요. 약 안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빗질?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안 해요? 전 안 할 것 같은데? 더러워지는 거, 뭐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지금은 조금은 내려놔야 돼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저런 악역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저런 악역은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냥. 가족들이 저런 악역은 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저걸 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야 돼요. 사회화 시기에 생긴 깊은 트라우마로 가족들의 손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빵식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곳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온 녀석을 위해 보호자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솔루션 아니에요. 사람의 그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오늘 와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뭘 해보면 좋을까? 빵식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거 절대 짧게 보면 안 돼요. 어제 한 행동은 오늘 할 확률이 높고요. 오늘 할 확률은 내일 할 확률이 높아요. 공격성 있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동을 나타나지 않게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관리해줘서 그런 습관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이걸 오히려 매일매일 더 돋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히 그 오해를 풀어주고 빵식이와의 신뢰감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진짜 좀 더 행복한 생활. 빵식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빵식이 때문에 즐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